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으면서 글로벌 증시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1월에 2.9%까지 하락을 했고 12월에 3년 만에 최고치인 3.7%에서 많이 이제 감소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1.6% 정도 상승을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9%, 그 다음에 알테오젠, 바이오 쪽이 오늘 2.3%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1%,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3.1% 상승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아침에 이제 중요한 그런 뉴스가 지금 미국의 신임 상무장관이 하워드 러트릭 여기 지명이 되면서 새로 이제 상무장관이 신규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스타디를 하고 스타디가 끝날 때까지 4월 1일 날 관세에 대한 것들을 새로 서베이를 해서 그때 이제 새로 관세 시행을 하겠다. 전반적인 이제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이제 4월 1일까지 이제 소년이 됐다. 뭐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위험 자산에 상당히 안도 랠리가 펼쳐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한 4.6%에서 4.5%까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달러 지수가 좀 긍정적으로 하락을 하고, 지금 환율도 급락을 하는 등 우리 그 원화 강세가 좀 이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엔화도 지금 강세로 돌아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응해서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지 아직은 이제 정해진 건 없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3월에 추가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양적 그 긴축 종료 시점까지는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시점에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유동성 부족으로 위험 자산들이 어떤 조정을 이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미국하고 일본하고 적절한 어떤 그 재정적인 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일부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굳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일본이 엔화 방어를 통해서 어떤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수순이라고 본다면 미국이 선제적으로 지난번처럼 금리 인하를 만약에 미국이 한다고 하면 일본이 굳이 이제 3월 달에 금리를 올릴 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양국 간 그동안에 이제 밀월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통화라든가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양국 간의 어떤 협의가 뭐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다우가 350포인트 상승을 했다. 상호관세가 상호관세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다우가 상승을 했고 지금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릭을 지명을 하면서 4월 1일까지 어떤 이러한 그 상호 관세에 대한 안을 완성을 해서 요건이 이제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상호 관세에 대한 계획을 좀 연기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관세로 인한 뭐 금리도 좀 안정이 되고 달러 지수도 좀 떨어지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좀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워낙 그 환율 변동에 따라서 우리 종목들도 좀 그 급등락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라든가 그 다음에 달러 지수, 환율 이런 것들은 좀 관심 깊게 좀 봐야 될뭐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뭐 테슬라가 좀 반등에 성공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엔비디아도 뭐 상승을 계속 이어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뭐 종가 기준으로 해서 거의 350달러를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간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테슬라를 한번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됐네요. 테슬라는 이제 월봉 단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그 로켓 캔들 종가 기준까지 훼손을 했는데, 그 밑에 이제 유동성 풀 뭐 300달러까지 최종적으로 이때는 이제 강력한 지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종가 장대한봉 종가 가격이 얼추 이제 250달러 이 가격 밑에까지 지금 하락을 했다가 결국 이제 아랫꼬리를 달고 이제 350달러 위로 이제 상승을 한뭐 그런 상황입니다. 음, 일단 이게 뭐 추세적일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아직도 뭐 CEO 리스크,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 개입에 나서고 최근에 지금 오픈 AI 알트만 CEO하고도 여러 가지 티포텟 계속 그 X에 대해서 X를 통해서 여러 가지 티포텟을 계속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유동성의 풀에 지금 둥둥 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상황은 음, 이 비트코인 차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급락을 급락 방지로 제한적이고 제한적인 하락 방지에만 지금 고래들이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9만 4천 달러, 9만 5천 달러 이하에서 뭐 세력들이 좀 엉덩이를 빼고 급락 방지에만 제한적인 매수 참여만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음, 이게 이제 4시간 차트인데요. 지난번에 그 89,000달러까지 하락을 했고 얼마 전에 9만 달러까지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이제 너무 이제 변동성이 심해서 이거를 매매의 어떤 구간이라기보다는 좀그 하락의 세력처럼 급락할 때만 일부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정상화되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법을 고래들도 하기 때문에 이 추세적으로 보유를 하는 어, 돌파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좀 비중을 실어서 돌파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단 이제 오늘 이야기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그 일드맥스라고 해가지고요. 그 월배당 미국 ETF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이제 그 월배당 하는 ETF 티커명 코니 CONY 그 다음에 TSLY 그 다음에 NVDY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월 이제 배당률이 뭐 적게는 뭐 3%에서 많게는 한 10% 정도 배당률을 가진 이제 ETF들을 좀 나열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CONY, 이게 코인베이스거든요. 코인베이스. 오늘 그 코인베이스 아침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실적이 상당히 아웃퍼폼한 그런 실적 발표가 있어서
그 관련 사항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순이익단에서 138% 순이익이 증가를 해서 23억 달러 순이익을 기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코인베이스가 목요일 실적을 발표를 했다. 2024년 4분기에 순이익이 23억 달러에 도달을 했고, 이게 이제 같은 기간, 작년 같은 기간, 동기 대비해서 138% 순이익이 급증을 했고, 이제 그 기대의 어떤 애널리스트 기대치에 비해서 상당히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성과를 기록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 코인 거래소들이 앞으로 실적들이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각종 코인들 시총하고 거래량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는데, 비트코인이 시총이 지금 2조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이제 코스피 수준에서 거의 비트코인 시총이 코스피보다 좀 많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EWM이 4,600억 달러.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닛불이 XRP로 뭐 변경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여기 이제 2,100억 달러 이렇게 되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제일 많은 게 이 테더로 돼 있어요. USDT. 이게 거래량이 117조, 117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 테더가 USDT. 이게 이제 채권하고 관련이 있고, 앞으로 무역 결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USDT 관련해서 결제가 많이 증가를 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제 수단으로서 USDT가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수도 있고, USDT는 그래도 이제 암호화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업비트에서도 이 USDT가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앞으로 좀 거래 실적이라든가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언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은 좀 일드맥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배당을 뭐 극대로 하겠다. 일드가 이제 배당이고요. 맥스가 최대를 하는 뭐 그런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코니라고 하고요. 코니가 기초 자산을 이제 코인베이스 요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매월 뭐 배당을 지급을 하는 그런 미국의 이제 ETF로 알려져 있고, 여기 이제 코니 티커명이 CONY 요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봉 개념으로 이렇게 봐도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돼 있고, 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어제부터 좀 급등을 이어간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으로도 지금 상당히 매력이 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 코니를 작년도 배당을 한번 쭉 이렇게 작년도에 5월달 보면 배당률이 월 배당이 9.2%, 6월달에 7%, 7월달에 7.6%, 8월달에 6.2%, 뭐 7.8%, 상당히 평균적으로 한 7, 8% 이상 월 배당을 지급을 하는 그런 ETF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질 뭐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젊은 사람들이 요새 뭐 파이어족 해가지고 배당을 통해서 좀 자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이쪽에 좀 관심들이 많은데,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더라도 상당히 저가 영역에 있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비트코인의 핵심, 그리고 미국의 정책들이 아무래도 달러를 담는 그런 바울의 어떤 크기라든가 용량, 거기에 따라 이제 핵심이 거래량을 담아두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코인베이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일단 뭐
기업의 성과로서 이미 보여지는 게 나타났고, 미래에 이쪽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런 ETF, 그리고 기초적으로 이제 기초 자산의 가격도 이미 낮아져 있고, 그리고 배당까지 수반되는 미국의 ETF 코니, 이것도 상당히 투자로서 매력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